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6일 어제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한 총리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었는데요. 예. 이 때문에 한 총리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헌법성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현재는 16일 김정한 변호사가 낸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헌법법률에서 정한 자격,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재판관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지야. 예, 그렇습니다. 헌법 제27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는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즉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직은 잘은 몰라도 사회가 잘 돌아가려고 하면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야 탈 안 나고로 똑띠해야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를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까지 이렇게 8명으로 확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지난 14일 날 그리고 15일 날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냅니다. 1차 경선 후보자들은 17일 날 미디어데이, 18일 후보자 비전대회를 거쳐서 19일부터 이틀간 토론회를 가집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로 2차 경선 진출자가 4명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2차 경선은 27일, 28일에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어서 29일 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일과 2일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순위 및 득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앞으로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선관위에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드렸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가 어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첫 일정이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해서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 영남과 호남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수도권 경선일인 27일 최종 승자를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후보 등록 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네. 이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공정한 경쟁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의 말을 좀 들어보면 치열하지만 깨끗하게 경쟁을 하고 경선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도 네거티브 없는 품위 있는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치열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부를 펼쳐달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래 깨끗한 경쟁, 단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갈등이 심했었는데 예, 그래 되면 환불이 안 되지.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라는 문제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명락 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선을 펼쳤는데요. 네.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후보 측을 향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 후보 측이 이를 반박하면서 갈등이 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흥행은 성공했지만 양측의 갈등이 대선 본선에서도 제대로 봉합되지 못했고 결국 이제 대선 패배로 이은 그런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재명 대세론을 깨고 이 얼마 주어지지 않은 시간 동안 치열하게 또 추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반전이 될 만한 계기가 필요한 상황도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깨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또 화제인데 부산 미국 영사관을 포함해서 해외 미국 대사관, 영사관 총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고 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부산을 포함해서 각국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27곳을 폐쇄하고 공간 인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공간에서 일하는 인력도 대거 해고할 계획인데요. 이 이유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일환으로 아시아에서는 부산 영사관이 유일하게 꼽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CNN이 입수한 이 국무부 내부 문서를 좀 살펴드리면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 10곳, 영사관 17곳을 폐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폐쇄 대상이 되는 곳들이 지중해 섬나라만 몰타, 룩셈부르크, 레소토, 콩고, 중앙아프리카 이런 대사관들이었고 프랑스 내에도 5곳, 독일도 2곳,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2곳, 영국 1곳 이렇게 또 한국 한 곳까지 영사관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전 세계 미국 대사 영사관 폐쇄 검토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무부 개편 방안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폐쇄안에 서명했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국무부 다미 브루스 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백악관과 대통령에게 직접 문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나온 숫자는 알려지지 않은 경로로 유출된 문서에 기반한 부정확한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부산 미국 영사관이 폐쇄되면 영사관 업무는 어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부산에 있는 미국 영사관은 사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예. 부산 미국 영사관이 폐쇄될 경우에는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이 부산 영사관 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영사관은 남부 지역 즉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도 지역의 한미 교류 증진과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 등의 업무는 지금도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영사 업무 불편에 시민이 어떤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부산 영사관에 해왔던 한미 교류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산 뉴스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 조직인 미래경장성장전략위원회가 부산, 울산, 경남 대선 공약으로 김해국제공항 폐쇄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김해공항 여객 기능을 가덕 신공항으로 흡수시켜서 가덕 신공항 일원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구상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계획이 변경되어 온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민주당에 의해서 김해공항 폐쇄라는 이 돌발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공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 경과와 지역 민심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15일 날 가덕 신공항을 물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 기능을 가덕 신공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만약 이 계획이 실행이 되면 가덕 신공항에서 국내 국제선이 모두 운영되는 기고 김해공항의 여객 기능은 가덕 신공항으로 흡수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할주로 하나를 지금 설립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한 가덕 신공항에 김해공항 부지 매각금을 투입해서 활주로를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입니다. 근데 이제
지적되는 문제가 가덕신공항 활성화 계획의 전제가 김해공항의 폐쇄라는 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부산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있으면 좋은데요. 예. 그 미래성장위측은 가덕신공항의 경제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김해공항 폐쇄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해공항, 국제에서는 가덕신공항으로 이렇게 분리 운영할 때는 가덕신공항과 김해공항 모두 반쪽 공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가덕도의 활주로 하나 건립을 계획으로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에 제2 활주로를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가덕신공항 건립 시간이 상당히 늦춰지는 결과가 됩니다. 예. 그렇다고 행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면은 또 예산 확보나 일정 없이 향후 추가로 제2 활주로를 짓겠다는 애매한 계획만으로 김해공항을 폐쇄할 경우에는 이 사실 이 제2 활주로 건설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지만 잘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면은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김해공항 폐쇄로 서울, 제주 등 국내선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측은 아직 검토 단계로 공약화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했지만 그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공약 발굴을 담당하는 미래성장위에서 김해공항 폐쇄안을 핵심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수십 년간 6번의 정부 용역 과제 검토, 2번 백지와 숱한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덕신공항은 활주로 하나 건설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이미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은 공사 기간을 늘리고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짚을 수 있어서 상당히 염려되는 현실입니다. 덧붙여서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김해국제공항 폐쇄 이전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민주당 조직이지 이재명 캠프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에 우리 부산 시민분들도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자갈치일보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